탑1 하니크리스프. 하니크리스프는 1세기 넘게 내한성 사과를 육종해온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1960년에 킵세이크라는 사과와 MN1627로 알려진 실험용 육종 사과를 교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대학교 측은 실제로 교배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기록은 유실되었고 하니크리스프가 될 묘목은 하마터면 완전히 버려질 뻔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더 유망해 보이는 다른 품종들에 집중하는 동안 시험 과수원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거의 우연히 살아남았습니다. 하니크리스프의 세포는 실제로 대부분의 다른 사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한 입 베어 물면 세포가 압착되기보다는 터지면서 많은 과즙과 큰 아삭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질감은 단단하지만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아삭합니다. 맛은 보통 꿀처럼 달콤하고 약간의 산미가 있지만 일부 저품질 사과는 물맛이 나거나 밋밋할 수 있습니다. 하니크리스프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소매 가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 일반 사과 가격의 3, 4배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 품종에 대한 특허는 이제 만료되어 누구나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배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이 충분히 타이트하게 유지되어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여전히 프리미엄 제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비 그레니, 스미스 사과는 우연히 발견된 묘목 챈스 실딩의 좋은 예로 부모를 알 수 없는 씨앗에서 우연히 자라났음을 의미합니다. 1860년대 호주에서 마리아 앤 스미스라는 노부인의 땅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녀는 퇴비나 쓰레기 더미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씨앗이 그녀가 버린 프랑스 야생 개삭과 크랩 애플에서 왔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는 왜 그러니 스미스가 그렇게 시고 단단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이 사과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신선하게 먹으면 상쾌한 맛이 났고 열을 가해도 모양이 유지되어 요리용으로도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이 품종을 지역에 번식시키고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사망한 후 뉴사우스웨일스의 과수원 주인들이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그레니 스미스는 거의 모든 곳에서 재배되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5대 사과 품종 중 하나입니다. 맛은 거의 톡 쏘는 감귤류 같은 산미와 함께 매우 새콤합니다. 단맛은 최소화되어 있는데 이는 사과로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과육은 치밀하고 아삭하며 즙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높은 산도 덕분에 자른 후 갈변이 가장 늦게 일어나는 사과 중 하나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과일 플래터나 샐러드에 자주 등장합니다. 탑3 핑크펄은 꽤 평범한 겉모습 아래 밝은 분홍색에서 붉은색의 과육을 숨기고 있습니다. 1944년 캘리포니아의 식물 육종가인 엘버트 애터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사과는 원래 터키에서 온 서프라이즈 애플이라는 오래된 적육 품종에서 유래했습니다. 애터는 독학으로 공부한 식물 육종가로 캘리포니아 애터스버그의 외딴 지역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며 특이한 색상과 복잡한 맛을 가진 사과를 교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분홍색은 베리류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과에서 이 색소는 껍질에만 국한되지만 핑크펄과 같은 몇몇 품종에서는 과육 자체에서도 발색됩니다. 맛은 보통 새콤하고 산뜻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몽이나 라즈베리와 약간 비슷한 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질감은 많은 현대 상업용 사과보다 약간 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탑4 블랙 옥스퍼드. 이 사과는 1790년경 메인주 옥스퍼드 카운티의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의 농장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많은 가족에게 블랙 옥스퍼드 사과는 매우 중요한 겨울 식량이었으며
사람들은 수확 시즌이 끝난 후 몇 달 동안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시원한 지하 저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껍질은 매우 어둡고 완전히 익으면 짙은 보라색에서 거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과육은 결이 곱고 치밀하며 흰색에서 크림색을 띱니다. 맛은 달콤하고 순하며 미묘한 와인 맛이 납니다. 질감은 단단하고 껍질은 매우 두껍습니다. 많은 현대 사과가 몇 주밖에 가지 않는 것과 달리 블랙 옥스퍼드는 적절한 조건에서 6개월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탑 5 후지 사과는 1930년대 일본 연구원들이 두 가지 미국 품종인 롤스 자넷과 레드 딜리셔스를 교배하여 개발했습니다. 후지는 1962년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으며 후지사키라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재배되는 후지 사과는 해충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무에 달려있는 동안 종종 종이봉투로 개별 포장되는데 이는 더 균일한 껍질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품종은 단맛으로 유명하며 그 당도는 종종 다른 많은 사과보다 높습니다. 때때로 후지 사과에는 밀증상 워터코어라고 불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과일이 솔비톨이라는 당분으로 채워질 때 발생하며 사과의 일부가 약간 투명해 보이고 거의 꿀처럼 극도로 달콤한 맛이 나게 만듭니다. 일부 재배자들은 저장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결함으로 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이 사과 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냉장고에 보관된 후지 사과는 몇 달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품종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입니다. 탑 6 아나나스 르네트 파인애플 르네트라고도 불리는 아나나스 르네트는 수백 년 동안 유럽 과수원에서 재배되어 온 작은 노란색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1500년대경 네덜란드에서 오래된 품종인 골든하비와 또 다른 미지의 사과 사이의 교배를 통해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사람들이 종종 파인애플 레몬베에 비유하는 강렬한 음미와 함께 톡 쏘고 생동감 넘치는 맛이 느껴집니다. 새콤한 자극은 주로 달콤하기만 한 많은 현대 슈퍼마켓 사과들 사이에서 이 품종을 돋보이게 합니다. 사과를 한동안 저장하면 날카로운 산미가 부드러워지고 파인애플 같은 향이 더 강해집니다. 또한 사과주 사이더에 추가적인 풍미를 더할 수 있으며 설탕과 산미의 조화가 요리에 깊이를 더해주는 디저트에도 잘 어울립니다. 과육은 즙이 많고 질감이 상당히 고와서 큰 과일보다는 강한 풍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탑 7 노브드 러셋은 종종 현존하는 가장 못생긴 사과로 불립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재배 사과 품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껍질은 거칠고 고르지 않으며 회색의 러셋 거친 부분 패치 돌기 혹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과육은 실제로 매우 아삭하고 풍부하며 약간 고소한 배 같은 풍미와 함께 달콤합니다. 껍질은 오래된 사과 품종에서 종종 형성되는 천연 코르크층입니다. 많은 대형 슈퍼마켓은 껍질이 매끄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과를 판매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이 품종은 세계 최대의 과일 품종 컬렉션인 국립과일 컬렉션 내셔널 프루트 컬렉션을 유지하는 켄트의 브루그데일 컬렉션스와 같은 조직의 노력을 통해 생존하고 있습니다. 탑 8 레드 딜리셔스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과일 것입니다. 1870년대 아이오와주 제시 하이어사의 농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묘목으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1900년대 동안 재배자들은 식료품점에서 눈에 띄도록 이 사과의 짙은 붉은색을 더 강하게 만들고 5개의 점이 있는 모양을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계속 육종했습니다.
농부들은 사과를 장거리 운송하고 수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더 두꺼운 껍질과 더 단단한 과육을 선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현대 레드 딜리셔스 사과는 껍질이 질기고 약간 쓰며 내부의 과육은 원래의 매력을 만들었던 산미와 깊이가 사라진 채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며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익었을 때는 가벼운 꽃 향기와 멜론 같은 풍미와 함께 아삭하고 상쾌할 수 있습니다. 탑국 칸딜, 시납 칸딜 시납, 이 품종은 오스만 제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으나 1944년 스탈린이 크림반도에서 타타르 인구를 추방했을 때 거의 사라질 뻔했던 터키 품종입니다. 흑해 연안을 따라 있는 터키 북부의 시놉 지역에서 유래했습니다. 시납은 터키 전역과 옛 오스만, 세계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길쭉한 사과 품종 그룹을 가리키는 터키어입니다. 칸딜은 오일 램프나 양초를 의미하며 이는 사과의 길고 좁은 모양을 지칭합니다. 제국 오스만 정원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었으며 제국의 전성기 동안 오스만 궁정이 선호했던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의 오스만 사본은 이 사과를 이름으로 언급하며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디저트 사과 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유럽의 여행가들과 식물학자들이 이스탄불과 아나톨리아를 통과할 때 종종 이를 기록했으며 이를 서유럽 과수원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으나 지속적인 성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풍미는 섬세하고 달콤하며 향기롭고 고운 질감과 유난히 맑고 부드러운 과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서유럽 사과 품종에 공격적인 산미가 없습니다. 맛은 종종 순하면서도 복잡하다고 묘사됩니다. 탑10 갈라는 1930년대 뉴질랜드에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과 육종가 중 한 명인 과수원 주인 J.H. 키드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키드는 자신의 초기 발명품인 키즈 오렌지 레드와 골든 딜리셔스를 교배했으며 그 결과물은 결국 키드의 사위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왕실 방문을 따서 갈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 사과가 갈라 축제 행사에 적합하다는 그의 견해를 반영했습니다. 1970년대에 국제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하여 영국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여 결국 2018 연경 생산량에서 레드 딜리셔스를 추월했는데 이는 소비자 선호도에 중대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갈라는 중간 크기에 황주황색 배경과 주황색 빨간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껍질은 얇습니다. 과육은 크림색에 아삭하며 질감은 매우 만족스럽고 힘이 있습니다. 맛은 산도가 낮고 달콤하며 순합니다. 오늘날 판매되는 대부분의 갈라 사과는 사실 로열 갈라 갤럭시 브룩필드 또는 리갈과 같은 아종입니다. 가장 널리 재배되는 아조변이 스포츠인 로열 갈라는 원래 품종보다 더 짙은 붉은색을 띠며 너무 흔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갈라라고 부릅니다. 줄무늬가 있는 원래의 갈라는 이제 파생된 변이종들보다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탑 11. 아칸소 블랙. 이 품종은 1900년대 초반 아칸소주 벤턴 카운티에서 처음 발견된 고전적인 미국 사과로 당시 이 사과가 재배된 오자크 지역은 미국 최고의 사과 재배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나방 피해와 대공황으로 인해 거의 멸종될 뻔했으나 살아남았고 이제는 셰프들과 사과주 양조업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희귀한 사과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매우 어둡고 햇빛을 받는 쪽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보라색을 띤 빨간색으로 짙어집니다. 칠을 한 나무처럼 거의 광택이 나는 왁스질의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육은 옅은 노란색이고 매우 치밀하며 극도로 단단한데 이는 흔히 재배되는 다른 사과 품종보다 더 단단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정도로 정말 딱딱합니다. 갓 수확한 아칸소 블랙을 한 입 베어 무는 것은
매우 단단한 배나 모과를 베어 무는 것과 같습니다. 10월 말 수확 시점의 맛은 톡 쏘고 떫으며 강한 산미가 느껴집니다. 나무에서 바로 따먹기에는 즐거운 맛이 아닙니다. 하지만 10월부터 1월이나 2월까지 시원한 지하 저장고에 두면 과육이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타닌은 누그러지고 산미는 둥그러지며 아니스 블랙체리 향신료 와인의 향이 느껴지는 독특한 풍미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과는 본질적으로 치즈처럼 숙성됩니다. 푸석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과 동일한 세포 분해 및 풍미 농축 과정을 통해 캐릭터를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사과주와 요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탑 12. 그라벤스타인. 그라벤스타인은 서구 세계에서 재배되는 가장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과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인용되는 이론은 이를 현재의 덴마크 남부인 그라스텐으로 추적합니다. 그라벤스타인이라는 이름은 그라스텐의 독일어 표현으로 회색 돌을 의미합니다. 이 품종은 18세기 초까지 독일 북부와 스칸디나비아에 잘 알려져 있었으며 사과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북미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북미 서해안으로 들여와 1811년 캘리포니아 포트 로스포틀루스에 심었습니다. 사과는 중간에서 큰 크기이며 주황색 줄무늬가 있는 황록색 껍질에 때때로 희미한 러셋이 덮여 있고 약간 비대칭입니다. 소박하고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맛은 새콤하고 과일 향이 강하며 냄새가 강합니다. 그라벤스타인은 훌륭한 소스용 사과로 간주되며 유명한 사과 주스 회사인 마르티넬리스는 초기 명성의 상당 부분을 캘리포니아산 그라벤스타인 주스로 쌓았습니다. 탑 13. 네드즈웨츠키아나. 이 품종은 중앙아시아의 산악지역이 원산지인 야생 사과종으로 아마도 모든 현대적인 적육계 속이 붉은 사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조상일 것입니다. 이 나무의 거의 모든 부분은 빨간색 또는 보라색입니다. 꽃은 진한 진홍색이고 잎은 붉은 보라색이며 나무 껍질은 붉은색이고 과일의 과육은 껍질부터 씨까지 빨간색입니다. 안토시아닌 색소가 과일 껍질뿐만 아니라 나무의 모든 조직에 침투하는 몇 안 되는 사과종 중 하나입니다. 이 색소는 오늘날 존재하는 붉은 과육과 붉은 껍질, 사과 품종의 상당 부분의 기원입니다. 열매 자체는 작고 떫으며 신선하게 먹기에는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대부분 유전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탑 14. 칼빌 블랑디베르. 이 사과는 약 400년 동안 프랑스에서 최고의 사과로 여겨져 왔으며 전통적으로 고전적인 타르테 타탱에 꼭 필요한 품종입니다. 밑부분에 엽로브이 있어 약간 기형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껍질은 옅은 녹색빛이 도는 흰색에서 노란색빛이 도는 흰색이며 때로는 햇빛을 받은 쪽에 희미한 분홍색 홍조가 띄기도 합니다. 칼빌 블랑은 매우 높은 산 함량과 풍부하고 복잡한 단맛이 결합되어 있으며 와인 같고 꿀 같으며 약간 스파이시하다고 묘사되는 향기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디저트 사과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맛의 깊이와 밀도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즉각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과입니다. 또한 알려진 사과 품종 중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로 일반적인 상업용 사과의 약사 5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C와의 연관성이 밝혀지기 전에는 프랑스에서 괴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탑 15. 에소푸스 스피첸버그는 1700년대 초 뉴욕의 에소푸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인 몬티첼로에 이 나무를 심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가장 좋아한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허드슨 밸리와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었으며 오랫동안 디저트용으로 가장 좋은 미국 사과로 간주되었습니다. 강력한 풍미 경험을 선사합니다. 첫 한 입은 큰 아삭함과 함께 과즙이 터져 나오며 매우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산미가 느껴집니다. 대담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피 정향, 육두구의 힌트와 함께 스파이시한 풍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껍질에서 딸기 구아바 또는 꽃 향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과육은 단단하고 치밀하며 일부 사과가 가진 부드럽고 푸석한 질감 대신 약간 쫄깃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사과주와 디저트로 인기가 많지만 나무가 병에 걸리기 쉽고 적절한 기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상업 과수원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전히 소규모 과수원이나 파머스 마켓에서 이 사과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탑 16 루비네트. 루비네트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중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 사과입니다. 1950년대 스위스의 발터 하웬슈타인에 의해 육종되어 1966년에 상업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골든 딜리셔스의 믿음직한 재배 특성과 영국 콕스 오렌지 피핀의 풍부한 맛을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루비네트는 콕스 사과의 복잡한 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단맛과 풍부함을 더했습니다. 사과는 보통 작거나 중간 크기이며 노란색 바탕에 주황색과 칙칙한 붉은색 줄무늬가 겹쳐져 있습니다. 껍질은 얇지만 맛은 강렬하고 꿀 같으며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날카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 사탕 바닐라, 심지어 아몬드 향이 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과 전문가들은 이 사과가 오늘날 재배되는 사과 중 최고의 당산비 설탕과 산의 균형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약하게 자라고 사과 검은별 문의병, 애플 스케브 같은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배가 매우 어렵습니다. 농부들은 종종 꽃눈을 심하게 솎아내어 나무가 한 송이당 사과를 한 개만 생산하도록 해야 하며 나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과들을 살펴보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과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거의 잊어버린 숨겨진 역사와 풍미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자연의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